저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리다 보니까 야, 이 가수는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훌륭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요즘 임영웅 씨의 활동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티스트로서의 활동도 너무나 눈이 부시고 유튜브 컨텐츠 활동도 정말 재미있게 대중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시상식 무대를 분석 리뷰하고자 하는데요. 요즘 임영웅 씨가 상남자로 불린다고 합니다. 흔히들 남성스럽고 거친 사람을 너 상남자 같다 라고 하는데 우리 임영웅 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한 차원 높은 상남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을 휩쓸고 다녀서 상남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AAA에서도 상을 휩쓸고 다녔는데요. 정말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웅뽕이 차오르네요. 자,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요. 마마에서 보여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분석 리뷰를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 무대를 분석하고자 해서 정말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없이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분석하고 연구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전드 무대 임영웅 씨가 부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저는 첫 등장부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선 무대 디자인이 우리 우주 덕후 임영웅 씨의 생각이 잔뜩 묻어있는 그러한 무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부터 참 기분 좋은 무대더라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둡게 나오다가 점점 얼굴이 드러나죠. 참 여러분, 이러한 무대 기획 또 디자인, 수많은 것들을 임영웅 씨가 많은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낼 수밖에 없었고 계단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내려오는데요. 저 모습도 참 멋스럽더라고요. 뒤에서 저렇게 조명을 쏴주니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죠. 사람이 후광이 있게 보이잖아요. 네가 없이 사는 것이 꿈만 없이 사는 것이 꿈만 같아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임영웅 씨가 이 부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눈치채신 것을 하나, 둘, 셋 하면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바로 가사가 틀렸습니다. 저는 임영웅 씨가 이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 가사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사를 찾아보니까요, 저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죠. 저도 무대를 수없이 많이 서봤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렇게 많이 불렀던 노래들도 가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가사는요, 가창자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왜냐면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가사들을 끼워 넣게 되는데 부르는 가창자는 수없이 불러도요, 잠깐이라도 집중을 놓치면 헷갈릴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가사가 헷갈리더라도 스토리가 맞는 가사를 뱉어줘야 돼요. 여기에서 베테랑과 아마추어가 드러나게 되는데 임영웅 씨는 진짜 프로 중에 프로 베테랑입니다. 가사를 들어보면 가사가 어색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뭔가 좀 새로운데 조금 다른데 그래서 가사 실수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답니다. 순간순간을 울었다 순간순간을 울었다 임영웅 씨 표정 보면 야, 가사가 틀렸는데 오히려 더 집중해버려서 표정 연기까지 들어가니까 가사가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하게 만들죠. 참 여러분, 가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대 뒤에 다 기립해 있죠. 누가 기립해 있나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다들 이렇게 일어서 있죠.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고 임영웅 씨는 검은 슈트로 지휘자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러한 모습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해봤어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가 마마 시상식을 분석 리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저 합창단이 임영웅 씨 후배분들 아니냐, 맞다면 댓글 남겨주시라 그랬는데 후배들이 맞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임영웅 씨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음대를 나오신 분들은 제 말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음대를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나를 끌어주겠지, 아니 선배님들이 나를 끌어주겠지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데, 막상 음대를 다녀보면 선배들도 코가 석자예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자신들 연주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고작 세워주시는 것이 자신의 연주를 할 때 아주 비중이 없는 코러스, 이런 것들을 세워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대를 다니다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1학년이 4학년이 돼 보면 왜 선배님들이, 왜 교수님들이 그렇게 끌어주지 못했을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영웅 씨는 저 합창단을, 진짜 프로 합창단을 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후배들을 챙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참 멋있는 선배네요.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나처럼 가슴 치는 나. 그리고 임영웅 씨 소리를 들어보면 더 깊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임영웅 씨의 노래는 깊은 바다와 같다, 임영웅 씨의 음악은 깊은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 말을 정말로 잘 뱉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부를 때 조금 더 여기에서 말하듯이 불렀습니다. 혹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예전 라이브와 지금 마마에서 부르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임영웅 씨의 발성이 살짝 영국에가 더 들려서 깊은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성악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 이러한 모습들이 성악가에게 나타나냐? 성악가들은요, 죽을 때까지 발성을 연구합니다. 발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최적화된 발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성악가들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임영웅 씨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발성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가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언젠가 보세요. 이 부분도 예전에는 방가성을 더 섞었습니다. 즉 숨소리를 더 섞어서 소리를 날리는 듯한 좀 가벼운 소리를 썼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가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임영웅 씨의 성대 접지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임영웅 씨한테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임영웅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뮤지컬 작품을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예측컨대 임영웅 씨가 뮤지컬 무대까지 점령하잖아요. 우리나라 노래하는 사람들 난리 납니다. 왜 난리가 나냐면 연구를 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에 이 제이보컬 채널도 많이 참고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영상이 성지가 되어서 훗날에 임영웅 씨를 연구하시는 분들 힘내서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할 가치가 엄청납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편곡 기가 막히네요. 앞에서 가성으로 쫙 밀어주다가 음악이 사라지는 듯한 디크레센도가 나왔다가 합창단과 저 오케스트라 소리가 은은하게 크레센도로 들어오죠. 야, 여러분 정말 좋은데요.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무대 뒤에 스크린을 보면 우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별들이 막 쏟아집니다. 예전에 임영웅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더 큰 우주가 되어야겠다고.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 아닌가요? 많은 가수들이요 본인을 아티스트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창조적인 것들이 없어요. 다 기획사에서 소속사에서 제작해주고 기획해준 것들만 잘하지 창조적인 것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티스트라고 불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티스트라고 불리려면 자기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임영웅 씨처럼요. 임영웅 씨는요 이번에 런던보이로 인해서 나 작사 작곡 능력이 이 정도나 돼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가능성이 폭발을 하게 되면 대중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작품인 런던보이에서 많은 반응들이 보여졌죠. 저부터도 런던보이가 너무나 좋아서 운동할 때도 듣고 운전할 때도 듣고 정말 수없이 듣게 되는데요. 임영웅 씨가 이렇게 작사 작곡을 꾸준히 해주다 보면 분명히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메가 히트곡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때 임영웅 씨는요 지금보다 더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거예요.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여러분 발성, 이 흉성 좋은 것 보세요.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흉성을 잘 써야 됩니다. 흉성을 잘 썼을 때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발성이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데요. 임영웅 씨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 부분에서 무자, 이 무자를 정말 흉성을 잘 사용해 줍니다. 하염없이 저는 하염없이 할 때 임영웅 씨가 무대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염없이를 1절에서 그냥 던져버릴 때가 있고 지금처럼 가슴에 품는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는 임영웅 씨 마음이 많이 격해져 있고 이 감정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더 흐느끼는 소리를 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는 참 노래쟁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이 되니까 노래도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요, 이 습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내가 그렇게 익혀버리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그것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초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과찬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보컬 메커니즘 쪽으로 임영웅 씨는 어느 한 부분에서 초월을 했다라고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굉장히 발라드의 느낌이 강한 곡입니다. 느낌이 강할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그 습관이 강력하게 잡히게 되는데요. 편곡을 했다고 해서 이 느낌이 바뀔 수 있다? 이거는 확신하기 어려운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수없이 부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수십 년간 외워왔잖아요. 그래서 2는 4 바로 나옵니다. 248 이렇게 바로 나오죠. 노래도 그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것을 역행을 하면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노래 공부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를 보면 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기쁜 것입니다. 제가 임영웅 씨를 볼 때 그래요. 오케스트라가 쫙 치고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여러분
현악기의 매력은요, 사람 목소리와 닮아서 그 소리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의 목소리는 첼로같이 들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또 바람이 있는데, 임영웅 씨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케스트라 버전도 음원으로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원본도 좋았지만 오케스트라 버전은 저 개인적으로 훨씬 웅장하게 더 좋게 들려옵니다. 붙잡을 마음이야 없었겠냐 볼 마음이야 없었겠냐만. 그리고 임영웅 씨의 슈트가 참으로 독특하죠. 저는 임영웅 씨의 성공 요인을 한 가지 더 찝는다고 한다면 임영웅 씨는 비율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요, 대중에게 인기가 없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수의 인물을 보게 되면 비율이라든지 이 외모적으로 대중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너무나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조각처럼 생긴 꽃미남들이 호감도가 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처럼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대중들의 호감을 훨씬 많이 산다고 하는데요. 임영웅 씨는 이러한 말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때나 이야, 진짜 오케스트라 버전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이 곡을 분석하려고 정말 수없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좋더라고요. 저는 클래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현악기의 소리가 들려오면 너무나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계음악 소리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렇게 임영웅 씨 목소리와 현악기의 소리, 그리고 합창단의 소리가 앙상블을 이루니까 하모니로 다가오죠.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 불렀던 수많은 명곡들도 오케스트라 버전 앨범을 하나 내줘도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이것은 꿈만 꿔야 되겠죠. 그런데 또 모릅니다. 우리 임영웅 씨는 본인의 수익보다도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늘 선사하는 아티스트라서 또 깜짝 앨범을 내줄지도 몰라요.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가.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를 때 표정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아니, 아비안도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연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노래도 저렇게 잘하면서 표정에서 나오는 진정성까지 더 좋아졌네요. 여러분, 우리 영웅시대 분들 중에 울컥병이 걸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저 또한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들어보면서 또 무대를 보면서 아니 울컥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후회로 가득한 순간순간이 후회로 가득한 순간순간이. 그리고 순간순간이 할 때도 참 악센트를 살리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쏟아지는 날 할 때도 악센트를 주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저렇게 임영웅 씨처럼 노력파 가수가 또 타고나기도 천재로 타고났는데 노력파 가수들은요,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할 때 다 다르게 부릅니다. 다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소절이니까 속삭여야지. 2절에서의 벌스니까 조금은 더 딕션을 씹어줘야지. 또 이 부분은 사비니까 조금 더 질러줘야지. 아포지오 이 호흡 지탱을 더 강하게 해줘야지. 또 뒷부분 브릿지는 오늘은 좀 지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사 부분마다 다 다른 음악이 들어가게 되어 있답니다. 저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리다 보니까 야, 이 가수는 노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훌륭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